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의 차이점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공격적인 자기애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화려하고 뾰족한 가시를 돋아낸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체면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자기애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택시를 운전하며 흥얼거리는 기사 아저씨의 평온함을 죽도록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끌어모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로 인한 방어적인 자기 과대 포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이 모두 무능한 주변 사람들,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연이은 관계의 실패, 직장에서의 추락 등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삶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 역시 험난한 여정입니다. 전이 중심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냐? 몇 주째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함이 있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대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몇 달이고 계속되는 평가절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려도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는 세상에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결점 많은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완벽한 자신과 쓸모없는 자신으로 분열되었던 내면을 통합하고 타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더 특별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상의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애적 성향이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자기애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독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의 차이점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공격적인 자기애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화려하고 뾰족한 가시를 돋아낸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체면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자기애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택시를 운전하며 흥얼거리는 기사 아저씨의 평온함을 죽도록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끌어모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로 인한 방어적인 자기 과대 포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이 모두 무능한 주변 사람들,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연이은 관계의 실패, 직장에서의 추락 등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삶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 역시 험난한 여정입니다. 전이 중심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냐? 몇 주째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함이 있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대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몇 달이고 계속되는 평가절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려도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는 세상에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결점 많은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완벽한 자신과 쓸모없는 자신으로 분열되었던 내면을 통합하고 타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더 특별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상의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애적 성향이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자기애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독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의 차이점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공격적인 자기애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화려하고 뾰족한 가시를 돋아낸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체면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자기애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택시를 운전하며 흥얼거리는 기사 아저씨의 평온함을 죽도록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끌어모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로 인한 방어적인 자기 과대 포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이 모두 무능한 주변 사람들,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연이은 관계의 실패, 직장에서의 추락 등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삶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 역시 험난한 여정입니다. 전이 중심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냐? 몇 주째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함이 있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대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몇 달이고 계속되는 평가절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려도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는 세상에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결점 많은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완벽한 자신과 쓸모없는 자신으로 분열되었던 내면을 통합하고 타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더 특별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상의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애적 성향이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자기애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독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의 차이점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공격적인 자기애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화려하고 뾰족한 가시를 돋아낸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체면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자기애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택시를 운전하며 흥얼거리는 기사 아저씨의 평온함을 죽도록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끌어모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로 인한 방어적인 자기 과대 포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이 모두 무능한 주변 사람들,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연이은 관계의 실패, 직장에서의 추락 등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삶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 역시 험난한 여정입니다. 전이 중심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냐? 몇 주째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함이 있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대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몇 달이고 계속되는 평가절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려도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는 세상에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결점 많은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완벽한 자신과 쓸모없는 자신으로 분열되었던 내면을 통합하고 타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더 특별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상의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애적 성향이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자기애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독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애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의 차이점입니다.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하고 공격적인 자기에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끔찍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에 화려하고 뾰족한 가시를 돋아낸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 중요한 체면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자기애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고 택시를 운전하며 흥얼거리는 기사 아저씨의 평온함을 죽도록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끌어모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진정한 자기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혐오와 그로 인한 방어적인 자기 과대 포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이 모두 무능한 주변 사람들,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치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극심한 우울증이나 연이은 관계의 실패, 직장에서의 추락 등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삶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지못해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 역시 험난한 여정입니다. 전이 중심 심리치료와 같은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합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치료자를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문가 맞냐? 몇 주째 만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와 같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함이 있고 쓸모없는 자신의 모습을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 세상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자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환자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상처받아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대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묵묵히 견뎌내는 감정의 그릇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몇 달이고 계속되는 평가절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이해하려는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려도 상대방이 무너지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자는 세상에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결점 많은 모습 그대로도
누군가에게 수용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학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완벽한 자신과 쓸모없는 자신으로 분열되었던 내면을 통합하고 타인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르시시즘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모습만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자신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더 특별해져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에 기반한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하지만 온라인상의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애적 성향이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내면적 성숙보다는 외적인 성취와 보여지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자기애의 갑옷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사랑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보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 이면에 있을지 모를 아픔과 고독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산책의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유의 산책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기 자신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이야기하며 주변의 찬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나친 자기애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음에 이른 미소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과연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병적인 자기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